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 강도를 잡아놨더니 신고 누가 했느냐 호들갑 떠는 건 공당의 도리가 아닌 거죠. 이게 국기문란 사건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추미애 전 장관의 일침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사주의 청탁 고발 사건을 박지원 조성은의 공모라며 물타기 공세를 펴고 있는 국힘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강도를 잡았더니 누가 신고를 했냐, 호들갑을 떤다는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국힘당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역공을 펴고 나섰는데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억지 주장에 머리가 지끈거릴 판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 아니다 라고 발언해서 파문일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하루속히 소위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SBS 인터뷰에서 원장님이나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이게 저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던 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취지가? 얼떨결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가 뭐 언론 기자 뭐 인터뷰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사건이라서 저는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지금 검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렇죠. 손준성 검사 맞다면은 이 사건은 제가 어저께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안이 굉장히 이제 고발장 내용 자체부터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일 SBS 뉴스에 출연한 조성은 씨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집요한 공격을 시작한 국힘당의 맹공이 다시 판이 뒤집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 현 정권을 흔들어 차기 대선에 검찰청장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공작인 거죠. 그걸 국힘당과 함께 공모하고 실행한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뻔뻔한 얼굴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역공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청탁 고발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실제 손준성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만 거죠. 이번에 드러난 결정적 증거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13일 텔레그램 계정에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가 뜨면서였는데요. 조성은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오늘 아침 갑자기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탈퇴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CBS 라디오에서 손준성 원래 이미지가 뜨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탈퇴했다는 그 장면을 여기에 계셨던 PD님과 같이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조 씨는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와 확인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과 이날 아침 해당 프로필 사진에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가 뜬 캡처 사진 등을 CBS 라디오에 공개했습니다. 뭐 오늘 나왔던 내용들 오늘 바로 직전에 이제 뉴스쇼에서 이제 모든 부분들 다 같이 봤어요. 이제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과 이제 있었는데 순식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탈퇴를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손준성 보냄을 같이 모셨고요.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보여드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탈퇴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다른 뭐 언론인들한테도 미리 포워딩을 해놨고 그분도 이제 미리 확인하셨었고요. 네. 그다음 이 뭐 텔레그램 기능으로 뭐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사처에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 흔히 이제 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손준성 검사의 그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겹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손준성 검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법조 기자님은 갖고 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그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뜨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동일한 사람인 거죠. 다른 네. 기자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 연락처를 이제 그 저장해 놨고 텔레그램 그 부분에서 번호나 이런 게 일치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동일 번호인 거를 이제 이미 확인을 했죠. 김웅 국힘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던 손준성 보냄의 텔레그램 계정과 관련해 조 씨는 MBC 라디오에서 저는 손준성 검사의 연락처가 없다며 어떤 법조 기자는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제가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떴다며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웅 의원의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손 검사의 연락처를 저장해 놓은 기자의 손 검사 텔레그램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조 씨는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미리 포워딩을 해놔서 그분들도 미리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거야말로 빼박 증거인 거죠. 조 씨는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와 전달 밤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방송 직전 PD 등 제작진과 확인한 계정에서는 탈퇴했다고 나왔습니다. 조 씨는 다들 번호가 있던 사람은 본인이 맞네라고 했다며 단순한 사진 동일성이 아니라 연락처나 개인정보 동일성까지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찰과 공수처에 주말 사이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손 검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이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누가 윤석열 사단 아니랄까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노컷뉴스는 12일 단독 다시 등장한 아이폰 비번 악몽 고발 사주 수사 험난한 앞길 기사에서 손 검사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수처 측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노컷뉴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손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이 한 부원장의 경우처럼 진척되지 못할 경우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넘긴 자가 바로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도 한동훈이 했던 비밀번호 잠금 전략으로 자신이 처한 난국을 돌파하려 하는 건데요. 이쯤 되면 모여서 공모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맞춘 듯합니다. 대단합니다. 검찰 공화국을 꿈꿨던 검찰당 당원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 정보관이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굉장히 잘못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선 맨 처음에 그 뉴스버스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저기 터무니없는 얘기면은 우선 당사자인 그 손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이건 전혀 허무맹랑한 날조라든가 뭐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둘 다 뭐 연가를 내고 잠적 비슷하게 나중에 한 사람은 뭐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회피만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판단을 했어요. 저건 팩트라고. 둘의 태도를 보고 저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그 후에 대응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거 잘 아는 그것도 자기가 꽤 좀 뭐 안지는 얼마 몇 년 안 된 걸로 알지만은 아끼던 후배하고 그 밥 한 번 먹은 걸 가지고 거기서 또 본인은 전혀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았다고 두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뭐 고발을 하고 그 압수수색 들어온 걸 가지고 뭐 보좌관 국회의원이 직접 뭐 무슨 자료 보내고 송부하고 합니까? 다 보좌관이야지. 가서 보좌관 컴퓨터도 안 뒤질 거면 뭐하러 그 압수수색은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저럴 때 국회의원들이 가서 힘으로 막는 거.